네, 안녕하십니까. 병정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예.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죠.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도 우리 한류를 교란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카이치, 그 사나이 총리, 일본 총리죠. 이분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신봉한다, 추종한다, 따라하겠다. 이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부양책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일본 총리들은 대부분 다 단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은 그죠? 이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최근에 그죠? 대만에 대한 발언, 경주에서도 그랬고 에이펙에서도 그랬고 대만에 대한 발언이 좀 세죠. 대만이 유사시에 일본이 어떤 자위권을 발동해서 자위대를 대만으로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 그죠? 이 자위대라는 것은 군대가 아니죠. 일종의 경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해외 어떤, 그죠? 어떤 싸우는 군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만이 유사시에 일본에서 자위권을 발동한다. 이 말은 그죠? 슬그머니 자위대를 군대처럼 변모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이거는 그죠? 결국은 일본 내부에서 어떤 지지율 이런 걸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발언이다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역풍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의 중국 이거 절대 포기 못하죠. 그래서 대만에 대한 어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중국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여행 가지 말자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일본에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 관련주들이 막 들썩들썩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화장품이죠. 화장품. 언제나 뭐 최종적으로 보면 그죠? 히토류가 나와요. 히토류가 나오면 일본이 깽깽해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장품 정도가 일본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카드.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갑자기 또 침묵 지키면 중국도 계속 지켜보는 어떤 그런 식으로 뭐 계속 반복되니까. 어쨌든 뭐 일본이 중국을 건드려 줌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뭐 어찌 보면 덕을 봐요. 중국에서 여행, 일본 가지 말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되죠. 또 일본의 해산물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 거 팔아먹을 수 있고, 화장품도 똑같고. 그래서, 일본의 총리가 그렇게 다카이치가 그래 발언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내수진작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뭐, 그냥 속으로는 고맙다. 계속 싸워라. 이게 뭐,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거나 이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 엄청난 거죠. 아베노믹스 같이 돈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띠죠. 계속 약세. 엔화가 계속 약세를 띠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죠? 엔켈의 청산 같은 이런 발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정시에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 이런 부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엔화와 원화가 또 동조화를 보여. 그전에는 우리 원화가 중국의 위안화하고 동조를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엔화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엔화가 약세를 띠면 같이 약세를 띠니까 좀 굉장히 좀 신경 쓰인다.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건 그죠. 이래 보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놨을 때 뭐 거품론, AI 거품론, 뭐 이게 이제는 해소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보면요. 여기 이면에는 그죠. 좀 찜찜한 구석이 많아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계속 그죠.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거 계산을 잘못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봉이금순달 같은 방식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일단은 보면요. 계약 방식도, 그죠? 전 세계 뭐 구글이나 오픈 AI 이런 그 메이저급 회사 한 100개가 고객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깐부치킨. 과연 젠슨항이 우리나라에 선물 주러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팔리니까 재고 떨이 하러 왔다. 오히려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오픈 AI하고 엔비디아가 이래 보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순환 투자라 그러죠. 순환 투자. 근데 이 순환 투자가 뭐예요? 그리고 외상이죠, 외상. 외상 거래. 외상 거래는 거예요. 오픈 AI한테 엔비디아가 외상으로 자꾸 물건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을 유발시킨다. 근데 결국 그건 뭐죠? 채권이 채권. 예상거래, 채권. 돈을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실적은 계속 좋아. 왜? 팔았으니까. 팔았으니까 실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다? 현금 박치기가 아니고 채권을 받았어. 외상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AI가 진짜 뭐 어떤 버블, 그죠?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부어가 데이터 센터 짓고 해서 AI를 뭔가 구축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 써? 어떻게 돈을 벌어? 못 벌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이제 이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데이터 센터 짓고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걸 갖고 진짜 돈을 벌 수 있기는 있나? 이런 의심.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발작 일으키는 거죠. 과연, 그죠?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이거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엔비디아 실적에 채권만 자꾸 미해수 채권만 쌓여간다. 그리고 오픈 AI하고 엔비디아가 순환 투자로 만들어진 거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만약 오픈 AI가 배째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그죠? 젠슨항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래 볼 수 있고. 또 엔비디아 말고 또 하나는 그죠? 금리죠, 금리. 결국은 또 금리. 그동안은 그죠? 12월 달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고 전제하에서 주식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그죠? 이거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제일 빨리, 그죠? 급락하는 게 뭐죠? 코인,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끝없이 추락하죠. 요즘 코인 하는 사람들 뭐 죽을 맛이다 하더라고요. 주식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그만큼 완전 유동성이, 그죠? 끊어진다는 것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타격을 입는데 코인 시장이 어찌 보면 유동성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그죠? 10월 달에 그 미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거기에 보면 12월에 금리 동결, 그죠? 동결이 우세해요. 거진. 근데 그전에도 그 10월 달에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제롬 파월 의장하고 그 기자회견할 때 그때 파월도 그런 이야기 했죠.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아니다. 누가 그래?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보고 결정할 거야. 뭐 막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하는 것처럼 막 기정사실처럼 말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야. 막 그런 이야기도 강조를 했죠. 주식 시장이 그거를 안 믿었을 뿐이죠. 그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 12명 중에 그죠? 스티브, 우리는 미란이라 하고 스티브 마이런 이상. 그죠? 트럼프의 핵심. 어찌 보면 트럼프의 세작이죠, 세작. 이 사람만 그죠? 0.5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뭔가 주장하지. 나머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은 그저 합리적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지금 여전히 그죠? 미국의 물가는 비싸다. 2%대로 추정하지만 여전히 3%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관세가 그죠? 계속 위험 요인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할 줄 안 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그죠? 뭐 설왕설래 말만 오가요. 양적 긴축.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QT 그러죠. 영문으로 QT 아니면 뭐 양적 긴축 아니면 뭐 대조표 축소 뭐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어떤 데 보면 대조표 축소를 어떤 데 보면 양적 긴축, 어떤 데 보면 QT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준이 그 보유 중인 채권을 갖다가 뭐 매각하든지 아니면 그 만기 후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의 어떤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QT라 하고 또 반대 개념 그러니까 양적 완화 개념이 이제 QE라고 불러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확 공급해 주는 거. 그 어쨌든 지금은 그죠 여기에서 기로다. 근데 12월 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 동결이다 쪽으로 가니까 시장이 이미 한다는 쪽으로 해서 이미 반영을 시켰는데 안 한다 쪽으로 가니까 그죠 그동안 올랐던 거 기대감을 올랐던 거 다 토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냥 비슷한 개념 미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그죠 선반영한 거 다시 반납한다. 뭐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지금 보면요 관세라는 것은 뭐죠?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미국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축통화 운용국에서 할 수 없는 교란. 트럼프가 전 세계 경제를 이제 다 망치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그죠? 민감해지는 시기. 달러가 없어. 왜? 미국이 관세다 뭐다 해가 막 삥 뜯고 뭐 뜯고 해가 미국이 다 가까워지고 벌써. 전 세계에 달러가 없어. 달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가 점점 강세가 뛰고 그러니까 달러 외에 모든 화폐가 약세를 띠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원하는 서학개미까지 가세해서 약세, 다른 나라보다 약세 2배, 3배 이런 쪽으로 지금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그죠 뭐 시간이 흐르고 해야 뭐 어떤 답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시기 4,000포인트 코스피 4,000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배당 관련주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올 카드도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다음에 장기 인센티브 이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는 데가 또 고배당주다. 계속 그쪽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요. 계속 그쪽만 보여요. 지금 어떤 종목은 그죠 하루에 1,000주도 거래 안 돼요. 원래 이런 거 안 봐요. 사람들이 이런 종목 안 봐요. 내가 배당 5% 6% 먹으려고 주식했냐? 대부분 그런 시각이죠. 근데 세상이 바뀌면요. 시장도 바뀌어요. 세력이라는 것은 항상 그죠 개인들 어느 누구도 안 보다 관심 없는 이런 쪽에서 매집을 해서 그거를 테마로 만들어서 급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열광하면 다 던져주죠. 이번에는 가장 그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구역이 어찌 보면 배당 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나온다 해도 그쪽.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모든 방향이 배당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당주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주로 계속 보고 또 이번에 만약 급락한다면 지수가 계속 쭉쭉쭉 빠지면 그동안 팔아먹고 비싸서 못 사고 기다렸던 또 고배당주 이런 것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뭐죠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일정 부분 현금은 쥐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금요일 그죠? 금요일 강세를 보인 종목은 그죠? 향후에 그죠? 큰 시세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휴일은 금요일 강세를 보인 종목들 3분기 실적까지 전부 모니터링 해보고 찾아보고 여기에서 가장 우량한 거 가능성 있는 거 이런 것들 또 골라내고 선별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또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도 그래요. 현금 있으면 항상 기회고 하락을 해도 현금 있으면 또 기회다. 그래서 뭐 너무 겁낼 것도 없어요. 느긋하게 보시면 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하나하나 찾아서 준비를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